안녕하세요. 사연 특급입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낡은 돼지 저금통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오해들이 풀려나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검은 옷자락들이 거실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향 냄새가 남아있고 식탁 위에는 국화꽃 몇 송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르며 흘러갔습니다. 장남 강민석은 낡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식탁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금속 소리였습니다. 꺼내보니 분홍색 페인트가 벗겨진 돼지 저금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귀는 반쯤 부러져 있었고 배에는 희미하게 가족 여행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씨를 본 순간 어머니 윤정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거 예전에 우리가 여행 가자고 모으던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늘었고 말끝은 떨렸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 통을 바라보다가 무심히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동생 수진이 조심스레 다가와 깨볼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래된 공기가 흩어지며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동전이 아니라 하얀 봉투 하나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어린 남매 그리고 웃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민석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행 대신 싸웠던 그날 난 이미 가장 큰 것을 잃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편지를 붙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지는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한 줄이 세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꿰뚫었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그 문장 앞에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한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향 냄새만이 천천히 방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깨진 돼지 저금통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조각들 사이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낯설 만큼 선명했어요.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가족이 싸웠던 그 끔찍한 오후였죠. 아버지가 모은 여행 자금이 사라졌고 그때 모든 의심이 자신에게 향했었습니다. 민석이 내가 만졌지?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건네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결국 여행 못 갔잖아. 어머니 윤정이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남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행 대신 싸웠던 그날. 그날 이후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웃고 계시네. 그 사진 속 아버지 표정, 진짜 오랜만이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불러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석은 사진 뒷면을 조심스레 뒤집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그곳으로 다시 가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치 아버지가 직접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바다, 아버지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국 가지 못한 그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그곳에 가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싸움이, 그날의 상처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먼지들이 빛에 반사되어 천천히 떠올랐어요. 민석은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아 커피를 시킨 채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는 부엌에서 작은 가방에 약통과 수건을 넣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무언의 약속 같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가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세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민석은 표를 사고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차창 밖으로 도시의 회색빛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앉아 손에 쥔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접혀 있는 영수증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기념품점 마이너스 조개 목걸이 3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두었던 선물, 그것이 이제야 의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햇빛이 유리창을 따라 부서졌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형, 기억나요? 아빠가 여행 가면 뭐부터 하자고 하셨는지. 민석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손끝으로 저금통의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금이 간 자국을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가는구나.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버스는 긴 곡선을 그리며 도로를 따라 달렸고 멀리서 파란 바다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추억의 복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둔 20년의 시간을 마주하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을요.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올렸고 창밖의 하늘은 점점 더 푸른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버스가 멈춰 섰을 때 바람에 섞인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레 짐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석은 손에 쥔 사진과 눈앞의 풍경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사진 속 바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얀 모래사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호텔과 리조트 간판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해안도로 옆에는 커피숍과 기념품점이 늘어서 있었죠. 수지는 허탈한 듯 웃으며 여기가 맞긴 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그녀의 목소리엔 아쉬움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근처 가게에 들어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주름진 손의 노인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옛날 별빛 포구 아니요? 지금은 다 매립돼서 없어졌지.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폐양 쪽으로 가면 남은 흔적이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노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진을 가슴에 꼭 눌러 쥐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수지는 그 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좁은 도로를 따라 걷자 점점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양옆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오래된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표지판에는 희미하게 별빛 포구 1km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발밑에 조개 껍질이 바스러지며 사각거렸습니다. 민석은 사진 속의 바다와 겹쳐지는 풍경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차올라 잠시 멈추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어지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야 끝에 오래된 등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쓴 철제 난간과 깨진 유리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지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등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 아래엔 부서진 돌무더기와 녹슨 닷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허리를 숙여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끈에 매달린 작은 조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조개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그 목걸이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파도는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밀려와 그들의 발끝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등대를 스치며 낮은 휘파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파도는 쉼없이 부딪히며 흰 포마를 만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민석은 손에 쥔 조개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가장자리가 닳아 색이 누렇게 바랜 종이었죠.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스치며 구겨졌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돈으로 너희 선물을 사러 갔었다.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은 숨을 고르며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여행 출발 아침, 아버지가 잠시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돈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쳤고 결국 서로를 의심하며 여행은 무산됐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민석은 조개 목걸이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우릴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던 거였네.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목까지 차올랐고 그의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조개 목걸이를 하늘빛 속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이 조개에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등대 아래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봉투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또 한 줄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다시 올 줄 알았다. 순간 세 사람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지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두 팔을 모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감싸며 그들의 눈물과 섞여 사라졌습니다. 등대 꼭대기에서는 부서진 유리 틈으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고요한 파도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유산이었으므요. 다음 날 새벽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고 등대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민석은 모래 위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밤 꺼내두었던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윤정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게 접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파도 소리 위로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모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한참 동안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고요한 슬픔과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봉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손을 떼었고 종이는 바람을 타고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봉투가 허공을 빙글 돌다 이내 바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세 사람은 그 종이가 멀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바다 위에서 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순간 파도가 밀려오며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물결이 부서질 때마다 흰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바다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발끝을 스치며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바다 위에서 한데 모였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파도 위로 금빛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흑백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모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조개 목걸이를 꺼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조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흩날리던 편지의 한 조각이 다시 바람을 타고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며칠 전과 다르게 밝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며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어머니와 수진이 정리해둔 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깨진 돼지 저금통의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질 듯 보였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레 한 조각을 들어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금이 간 표면이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 이거 접착제예요. 다 붙여보자. 그녀의 말에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위에서 깨진 저금통을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금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형태가 갖춰지자 돼지 저금통은 다시 하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비록 귀 한쪽은 완전히 붙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저금통 안을 바라보다가 문득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엔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을 넣자. 수진이 빙긋 웃으며 종이 한 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금통 안에 넣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 돈 대신 사랑을 모을게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가득 퍼지는 듯 했어요. 민석은 사진 옆에 조개 목걸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조개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거실 한켠의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이며 새로운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장난스럽게 저금통을 흔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안 울리네. 그녀가 웃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좋아. 이젠 채워질 일만 남았잖아. 그날 밤 가족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함께 앉았습니다. 차양이 은은하게 번졌고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가볍게 내렸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저금통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는 저금통을 타고 방 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공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무너졌던 시간들이 천천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바다를 찾았습니다. 길고 지친 겨울이 끝난 뒤였지만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버스 창가로 들어온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엔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차창 밖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이제 그날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수지는 조용히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밝은 바다였나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엔 그리움보다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해안가에는 별빛 포구 복원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등대는 흰색 페인트로 새로 칠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깨끗이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등대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모래 위에 걸려있던 작은 조개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조개 껍질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옆에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힌 팻말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목걸이, 가족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조개 목걸이를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자 윤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등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다시 올 줄 알았다. 그 문장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꺼내 조개 목걸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두 물건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여행이 끝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파도가 밀려와 사진과 목걸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며 물결을 따라 춤추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고 바람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후회도 슬픔도 아닌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작은 돼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한 단어를 썼습니다. 가족. 윤정이는 두 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다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로 파도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날 바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